콘테가 손흥민을 희생시키는 전술을 쓰는 진짜 이유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현재 콘테가 손흥민을 미끼로 쓰는 이유가 단지 윙백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노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콘테는 정말 소름 끼친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였습니다. 최대의 라이벌전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토트넘은 시종일관 아스날의 강한 압박과 조직적인 점유 축구에 고전했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기량이 돋보이는 역습을 통해 한 골을 넣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후반 시작하자 아스널에 다시 리드를 내줬고 후반 17분 에메르송이 퇴장을 당하며 사실상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 콘테는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간 경기력은 나빴어도 성과는 냈었기에 비판이 미미했었지만 아스날전은 경기력도 성과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널전 패배로 페리시치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커졌습니다. 페리시치는 인터밀란 시절에 콘테와 호흡을 맞추던 선수였고 이 때문에 콘테 감독의 애제자 페리시치의 합류는 콘테의 토트넘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고 페리시치의 합류 이후 토트넘의 공격은 오히려 답답해졌습니다. 페리시치의 강점인 크로스를 살리기 위해 콘테는 왼쪽 윙백의 직선적인 움직임을 강조했고 이것이 폭발적인 역습이 주무기인 손흥민의 공격력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제이미 오하라는 이런 콘테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오하라는 페리시치의 선발 기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시즌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며 아스날을 박살내버린 세세뇽이 선발로 나왔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콘테의 전술도 지난 시즌과 비교하여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하라는 토트넘은 지난 몇 주간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수비하고 있다. 전진하고 압박해야 한다. 콘테 감독이 처음 왔을 때는 계속 압박하고 전진했다라며 토트넘의 달라진 경기 스타일이 이번 패배의 원흉이 됐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왜 콘테는 지난 시즌 호평을 받았던 전술을 내버려 두고 왜 굳이 이상한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콘테의 비정상적인 아집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토트넘에 합류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은 콘테의 선택이었는데 여기서 콘테는 자신의 픽인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올리고 히샬리송이 헤딩 골을 넣는 장면을 이끌어내서 자기의 안목이 옳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토트넘의 사모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린 히샬리송의 자리는 없고 콘테는 인터밀란에서도 사모이 전술을 사용했으며 페리시치 역시 사모이 전용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콘테가 페리시치를 토트넘의 3-4-3에 억지로 우겨넣는 것은 페리시치 크로스와 히샬리송 헤딩이라는 자기 구상 하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페리시치가 컷백을 정말 이상하리만큼 안 하는 것도 이 전술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손흥민은 이를 위한 조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극단적으로 말해 콘테는 토트넘 따위엔 관심 없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들은 자기만 옳다고 믿는 아직 강한 감독의 수천억 들인 자기 증명을 지켜보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콘테의 감독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고집이 강한 것과 더불어 콘테의 특이한 이 성향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날 아스날 원정에 나선 토트넘은 수비 라인을 깊숙이 내리고 손흥민을 비롯해 케인도 수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축구 전문가인 엘렌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다. 토트넘이 이긴다면 프리미어리그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아스날이 도전을 받는 입장이었다. 이번 경기에선 아스날에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다. 따라서 아스날이 거둔 성과는 인정해야 하지만 토트넘의 매우 실망스러운 경기였다고 말하고 싶다. 토트넘의 무패 기록은 끝났다.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한다. 콘테 감독이 철학을 바꿀지 말이다. 토트넘이 받아들인 전술은 물러나서 역습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겨왔다. 하지만 어떻게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콘테 감독이 갖고 있는 플랜 B가 없는 것은 큰 문제다. 기존 전술의 거품이 드러났고 토트넘의 실패였다. 콘테 감독은 능력 있는 공격수들이 역습하는 수비적인 전술을 믿는다. 손흥민과 케인 히샬리송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득점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토트넘은 너무 깊이 후퇴했다. 8라운드까지는 현재 전술이 통할 수 있었겠지만
전력상 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스날이 오늘 보여줬다. 또한 영국 분석 매체 토크스포츠도 거들며 콘테를 비판했습니다.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은 역습으로 아스날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했지만 너무 깊숙이 내려앉았고 너무 소극적이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 아래 프리미어리그에서 진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스날의 정당한 처벌을 받은 것이 매우 초라해 보였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매우 착잡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단 레전드인 크라우치는 솔직히 손흥민이 지금까지 토트넘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폭탄 발언을 날렸습니다. 크라우치는 토트넘이 지금까지 손흥민을 어떻게 많은 유럽 탑클럽들로부터 지켜냈는지 신기하다며 그를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크라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군분투해왔지만 레스터전에서의 해트트릭은 분명 지난 시즌 손흥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그가 더 많은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토트넘의 레전드인 테디 셰링엄의 골기록에 현재 한 골밖에 뒤져있지 않아요. 손흥민은 이미 레전드고 어디에 있던 결국 레전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 토트넘이 그를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전 어떻게 토트넘이 유럽 내 탑클럽들로부터 손흥민을 지킬 수 있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잘하니까요. 크라우치의 말대로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제발 손흥민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